자, 잘 쉬었나요? 오늘은 네, 금요일이고요. 오늘 좀 날씨가 쌀쌀합니다. 오늘은 36장의 면역 억제제 파트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6장 면역 억제제입니다. 면역 억제제는 주로 언제 쓰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면역 질환 같은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유마티스, 관절염 또는 뭐 크론병 뭐 등등 자기의 면역 세포들이 자기를 공격해서 생기는 질환들일 때 면역 반응들을 억제를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장기 이식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신장이나 또는 뭐 간 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식을 받았을 때 거부 반응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들을 줄일 때 쓰는 게 대표적인 면역 억제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실 이 파트가 어렵고 재미없다면 면역학 때문입니다. 양약은 재밌습니다. 양약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면역 반응에 중요하게 역할하는 녀석은 T세포입니다. T세포는 외부에서 뭐 여러 가지 자극들이 왔을 때 이 자극 요소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활성화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자극이 활성화가는 과정들은 자극을 인지하는 1번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메이저 인지하는 인지 요소하고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2번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마이너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인지가 돼서 신호를 보냅니다. T세포한테. T세포 너 활성화해라 라고 해서 중요하게 발현하는 유전자 하나가 있는데 이 녀석이 인터루킨 2라고 하는 유전자입니다. 이 인터루킨 2가 많이 만들어지면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인터루킨 2. 이 인터루킨 2는 하는 역할이 이렇습니다. 옆에 이제 이러한 신호 자극을 받지 못한 T세포들한테 가서 너도 활성화해 라고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한테도 활성화 기전을 보냅니다. 여기 달려있는 수용체가 인터루킨 2 수용체 T세포에 반응을 해서 활성화 기전을 보내가지고요. T세포를 증식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들을 벌이는 게 면역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재 순보다 이 설명하는 순서대로 하나하나 약물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은 신호가 온 다음에 이런 T세포를 활성화하는 인터루킨 2를 만들려고 한 신호를 보내는 이쪽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를 넘버 1이라고 하겠습니다. 저 부위를 차단하는 신호 전달 체계를 갖고 있는 녀석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있는 칼시류린 억제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쪽에는 잘 안 나타나겠군요. 그냥 칼시린 억제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칼시린 억제제가 바로 여기 있는 녀석들을 억제를 해서 인터루킨 2를 많이 만들지 못하도록 하게 됩니다. 이 칼시린 억제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이클로스 포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크로리 무스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칼시린 억제제는 주요하게 조심해야 될 것들은 콩팥의 독성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 사항들을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둘 중에 어떤 것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먹냐 하면 타크로린 무스 쪽이 또 효능들이 조금 더 센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클로스포린이 잘 안 들었을 때 타크로린 무스 쪽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속해서 이 파트의 다음에 있는 것들은 인터루킨 2가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안쪽으로 이제 신호를 보내는 기전 중에 하나가
그 인터루킨2 수용체를 통해서 여기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쪽 신호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 신호를 차단하는 녀석들은 그 mTOR 이니비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대표적인 녀석이 시롤리무스가 되겠습니다. 시롤리무스요. 시롤리무스. 이 시롤리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부작용들을 갖게 됩니다. 시롤리무스가 갖고 있는 부작용들이 고지혈 같은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에서도 가끔 이제 이런 것들을 묻게 되죠. 그 다음 약물 중에 이식했을 때 거부 반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면역 억제제가 있는데, 그 중에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특별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찾을 때 시롤리무스를 찾게 됩니다. 그 특징적으로 이 녀석은 그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특징적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쓸 수 있는 녀석들 중에 하나가, 면역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 이 녀석들이 이제 증식을 할 수 있잖아요. T세포에 이제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이 항증식제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 이 T세포 자체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신 코티코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을 써서 그 면역 세포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들도 선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녀석들에 대한 소개를 하나만 더 드리면, 그 안쪽에 있는 여기 있는 T세포 안에서 벌어지는 그림들을 좀 자세하게 그린 그림이 36.2번 그림에 해당하겠습니다.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깥쪽에서 자극하는 것들을 자극을 받아서 인터루킨2 그 유전자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역할하는 게 칼시유린입니다. 그래서 칼시유린 억제제 중에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사이클로스포린하고 타크롤리무스가 있다. 그리고 인터루킨2가 쭉 넘어와서 시그널 3번을 건드려서 mTOR 이니비트를 통해 가지고 세포 증식에 관여하는데, 이 mTOR 이니비터를 억제하는 시롤리무스, 얘가 그 고지혈증의 반응에 대한 부분들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그 T세포가 역할을 할 때, 여기 보게 되면 여기는 시그널 2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시그널을 건드려서 얘를 이제 차단하는 방법들을 하게 되면 그 면역을 완전히 그 대폭 축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약하게 축소해서 면역 기전들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약물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쓰는 녀석이 누구냐면 이 녀석입니다. 벨라타셉트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를 줄이는 녀석으로 선택하는 게 벨라타셉트가 되겠습니다. 이 녀석은 그 공동자극 차단제이고요. 제일 중요한 녀석들은 예를 들겠습니다. T세포가 활성화하는 것들을 차단을 하게 되면 면역이 활성화돼서 문제되는 자가 면역 질환하고 거부 반응은 줄일 수 있지만, 그 면역 반응들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그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면역 그 반응들을 조금만 약화시키는 약들을 쓰게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약들은 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타겟들을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메이저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자극을 받는 인자 중에 그 공동자극 인자라고 하는 건 약간의 마이너 요소들을 갖고 있어서, 이 벨라타셉트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녀석은 그 장기간 유지 면역 억제제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벨라타셉트는 유지 면역 억제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입니다. 인터루킨 2가 그 T세포에 하는 이 수용체를 차단할 수 있는 녀석들을 네 번째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녀석의 대표적인 녀석이 여기 있는 박실리시맙입니다. 박실리시맙. 이 녀석이 바로 박실리시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조금 더 그 들어간다면 MAP이라고 하는 MAB 모노크로날 안티바디 제제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MAP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어 있다. 그리고 이 MAP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터루킨 2 수용체하고 반응을 해서 인터루킨 2 수용체를 차단을 해가지고 그 역할을 막는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들 수 있는 것들은 이 그 T세포 전체를 억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약을 쳐서 T세포를 고갈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하죠. T세포가 들어있는 흉선 이런 것들을 갈아서 뭐 토끼나 이런 데 집어넣어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항가슴샘 세포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거겠죠. 이것들을 넣게 되면 항가슴샘 세포 글로불린은 T세포에 대한 항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T세포를 만나면 다 고갈시키는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환하는 T세포를 고갈시켜서 활성화된 T세포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면역들을 조금 억제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죠. 제가 그 교재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설명을 다 드렸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5가지에 대한 설명들은 다 드린 것 같네요. 그럼 5가지를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면역 반응은 T세포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T세포가 역할을 하려면 주 자극 또는 공동 자극 인자하고 결합을 해서 T세포에 신호를 전달해야 되고요. 칼시르린 신호를 따라서 인터루킨 2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인터루킨 2는 수용체를 통해서 세포 증식을 시키는 신호를 보내는 작용이 면역 반응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면역 억제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칼시르닌 신호를 차단하는 사이클로스포린, 타크로리무스 이 녀석이 약효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인터루킨 2 수용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엠토로 신호를 맞는 시롤리무스 이 녀석은 고지혈증 부작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면역제가 좀 약하게 그 면역 반응들을 억제하는 타겟을 설정해야 되는데 알맞게도 공동자극 인자를 타겟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그 차단하는 벨라타셉트 녀석이 유지 면역 억제제로 쓰인다라는 것도 있고요. 인터루킨 2가 그 T세포에 있는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는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데 이 인터루킨 2 수용체를 차단하는 녀석이 박실리시맙이라고 하는 게 모노크로날 안티바디의 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는 기전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위중한 상황에서는 T세포 전체를 타겟으로 고갈시켜야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들이 항가슴샘 세포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것들을 써서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 6번째 항목을 하나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얘기가 되네요. 아까 그 항증식제를 얘기하다가 좀 빼먹었는데 항증식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표적인 녀석들은 사실은 증식하는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항암제의 기본적인 특징이었죠. 마찬가지로 그 암세포를 죽일 정도의 그 농도는 아니지만 좀 낮은 농도로 T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제하고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메토트렉세이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 교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 항증식제 파트에 메토트렉 그 세이트 역할을 하는, 지우겠습니다. 메토트렉 세이트가 아니라
나중에 이거는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그 증식 억제로 쓰이는 건데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그 마이코 페놀레이트 그 모페필이라고 하는 이 녀석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마이코 그 페놀레이트 얘네들이 그 핵상합성을 억제해서 림프구 증식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이코페놀레이트라고 하는 것들을 농도를 만약에 높여서 쓴다고 하게 되면 이 녀석은 항암제의 특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항증식제라고 하는 녀석들은 항암제로도 그 높여서 사용이 가능한 약물이다. 대신 그 증식을 T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형태로는 마이코페놀레이트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면역 억제제에서는 아까 유효하게 설명해준 5가지와 항증식제의 마이코페놀레이트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어수선하게 그 면역 억제제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회의하다가 그 시간이 촉박하게 뛰어오느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뭐 천천히 그 보시면서 그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36장은 여기서 마치고요. 좀 저도 숨 돌리고 좀 쉬었다가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 챕터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